손석희 JTBC 사장의 문제, 본인도 개인 SNS에서 밝힌 것처럼 긴 시간이 요구되어질 것 같습니다. 애당초 말을 한 단순 접촉사고, 또 두 번째 폭행도, K 기자에 대한 폭행도 없었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까지 끌어들이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본인의 SNS에서 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긴 시간이 걸릴 거다 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흔적도 안 보이는 살짝 부딪힌 접촉사고에 돈, 그것도 150만 원을 보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살짝 걸치면 1, 20만 원으로 끝날 건데, 뭐 특별히 손 사장이 자기 지위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했는지 몰라도 150만 원은 일단 의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게 아니고 그 당사자하고 합의해서 보상 150만 원을 보상했다면 그 당사자를 불러내어서 얼마를 보상했는지 상황을 본인이 설명한 대로 그 사람도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도록 하면 됩니다. 또 폭행 사건이 없었다라는 거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물론 K씨가 자기는 끝까지 얻어맞았다, 폭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녹취를 하기 위해서 밀어붙인 걸 우리가 정황적으로도 그 녹음된 걸 들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기자가 그렇게 그걸 폭행이라고 억진지 진짜로 전치 3주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맞은 건지는 현장에 없었고, 그 녹취 내용으로 봐도 사실은 전치 3주가 될 정도로 맞았다라는 건 조금 의아합니다만은, 그런 협박에 개인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 이걸 회사 문제로까지, 회사로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진짜 원인이 뭔지를 본인이 감추면 감출수록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대처하는 게 문제 아니라 정직하게 대처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중에 회자되는 손 시리즈, 두 손씨가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면마다 떠들고 있습니다. 손혜원 국회의원, 감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이라고 하기가 싫습니다. 물론 엄연하게 법적 지위는 국회의원이지만 과연 그런 양심, 그런 뻔뻔스러움, 그런 염치 없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거하고 다니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가 뒤에 막강한 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총대를 메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도록 홍보해준 홍보위원장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영부인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둘 다가 공인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경우는 공인으로서 이익의 충돌, 개인 사리 사욕을 이용해서 자기의 직위나 그 그룹을 국회의원이라는 직위, 그리고 국회라는 조직에 손상을 주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도 모르고 동생도 모르는 짓을 남동생이 얘기했죠. 평상시 돈 10,000원도 안 주던, 내 아들한테 돈 10,000원도 안 주던 누나가 1억을 증여를 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 동기를 순수하지 않다고
형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 말솜씨가 좋아서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손혜원 의원, 손석희 사장 둘 다 말솜씨가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분은 나팔수고 다른 한 분은 홍보위원장이니까 말 못하면 안 되죠. 근데 두 분 다가 공적인 직위를 이용해서 혹은 한 사람은 자기가 공인이라는 것을 그 직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적인 회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최대한 악용했습니다. 손 안 대는 데가 없군요. 보니까 문화재청, 나전칠기, 공예, 서울시, 서울역, 최순실이 울겠습니다. 분해가 땅을 칠 것 같습니다. 나는 손혜원의 반의 반도 안 해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깜빵에 있는지. 최순실은 공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체면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 공인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랫동안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편안하게 생각해서 박 대통령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주제넘은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보다 몇 배로 사악한 게 손혜원 의원이에요. 공적인 자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자기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데는 모두 다 넣었습니다. 남편까지도 돈을 대출받은지를 모른다는 거. 대출받은지를, 부인이 대출받은지를 모른다는데 처음 손혜원이 얘기할 때는 남편이 알고 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알고 한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남편 재단을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11억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하니 본인 자신은 남편하고 상의해서 했다는데 남편이 대출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자체가 손혜원 의원이 또 한 번 거짓말 한다는 거죠. 거짓말에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도 자기가 처음 뱉어놓은 말에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계속 잉태시키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 똑같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처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 한 말, 다시 말하면 단순 접촉사하고 도주한 것도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150만을 준 거고 폭행 사건도 아니고 정신체리라고 한 대, 두 대 툭툭 쳤을 뿐이다, 건드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뒤에 회사를 이 K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K씨의 협박이라는 얘기는 손 사장의 용어입니다.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를 끌어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회사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공인으로서의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자가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를 두고 기자가 따지고 드니까 이 문제가 단순한 접촉사고에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공적인 회사에 손을 벌리는 수준으로까지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그것이 아픈 점이 아니었다면 본인은 동성자가 절대로 없었다고 증명할 수 있다 했지만, 만약에 그게 아픈 점이 아니었다면 김 기자를 불러낼 이유도 없고 그걸 협박 공갈로 느낄 필요도 없고, 본인 자신은 툭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하지만 김씨가 폭행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그런 감정 대립은 없었을 겁니다.
아예 그런 김 씨를 만나는 자리도 안 만들었을 겁니다. 더 한수 떠서 김 씨의 변호사, 친구인 동시에 변호사인 양 변호사를 같이 만난 자리에서, 같이 만난 것은 더 이상 사적인 사원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록으로 약속한 걸 뭐 얼마를 보상해 준다? 용역 형태로 2년을 하고 월수 1,000만 원을 보장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책임자 미팅을 거쳐 오후에 알려주고,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서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하겠다. 이걸 서약서로 써달라고 하니까 손 사장이 더 열받은 겁니다. K씨는 또 뻗댑니다. 자기 몸값을 더 높인 거죠. 안 써준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손 사장으로 마음이 조급하니 양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목에 거신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을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저도 손석희 사장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지금 JTBC 때문에 내가 몇 대나 얻어맞은 사람이지만, JTBC의 사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의 방향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손석희 사장의 그 기자로서의, 언론인으로서의 공정함과 정직함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존경해왔습니다. 근데 세월호 리본을 보고 어떤 경우든 변호사님의 진심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세월호 리본이 왜 들어가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거겠죠? 손 사장의 SNS, 개인 SNS에 팬이 32,000명이랍니다. 32,000 몇백 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32,000명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맹팬일 거예요. 잘생겼잖아요. 꽃미남 같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매너 좋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공적인 지위가 어떻든 일단 팬이 생길 얼굴입니다. 마치 문 대통령이 푸근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마음 좋아 보인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듯이, 이분이 손 사장이 가진 양심,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태도 관계없이 이 손 사장에 빠진 32,000명은 끝까지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개인으로서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서도 아직도 지지한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물론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콩깍지가 끼인 사람들이 맹팬들입니다. 바르게 좋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지자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공격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 다 있으니까, 좋아하는 것 자유가 다 있으니까. 다만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대한민국 모두가 바라보는 공영방송의 사장인 분으로서, 공인으로서 하루빨리 지루한 싸움이 되지 않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말
처음 얘기와 똑같은지 아는지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지루한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손석희 사장의 공정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동성자가 있었습니까? 국민 모두의 눈길이 그리로 가 있습니다. 동성자가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돈 주고 해결된 교통 접촉사고 문제 이후에 그걸 기사화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K 기자한테 끌려다니면서 폭행이니 아니니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까지 끌어들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으로 본인이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김 씨를 단순하게 애끼고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겠죠. 왜 김 씨의 협박이 손 사장에게는 그렇게 아픈 곳이 됐을까요? 국민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밝혀야 된다. 뭐 세월호 물고 늘어질 때에 그 얘기,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청와대를 공격하셨죠. 우리도 똑같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손 사장에 대한 진정 어린 그 존경심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